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라이브가 아닌 보이는 라디오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인사드립니다. 서울대생들의 인생을 여러 컷으로 나눌 수 있다면 어떤 순간들로 채울 수 있을까요? 인생 영화, 인생 음악, 인생 책, 인생 강의, 인생 동아리,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템들. 서울대생들의 인생 땡땡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바로 인생 샷컷입니다. 저는 인생 샷컷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서영, 이예진입니다. 네, 예진씨 개강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가을비가 내리고 시원해진 날씨를 잔뜩 만끽하고 있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엔 아무래도 피크닉이 최고인 것 같아서 저는 잔디광장 빈백에 누워서 보내는 시간이 부쩍 길어졌어요. 맞아요. 며칠 전까지 예술주간이어서 잔디광장이 꽤 예뻐진 것 같던데 빈백이라니 부럽네요. 저는 졸업 준비랑 대학원 준비를 하느라 좀 정신이 없습니다. 벌써 졸업이라니. 서영씨 칼 졸업하시네요. 네, 맞아요. 20학번이 4학년이 되는 시기가 벌써 와버렸네요. 입학한 게 엊그제 같은데. 그래요. 사실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제대로 논 기억은 없는데 졸업이 벌써 코앞이라니 너무 슬퍼요. 네, 하지만 저희가 졸업을 앞둔 4학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8학기째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저희. 맞습니다. 대학 생활은 줄여서 학연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학점, 연애, 동아리. 오늘은 바로 강의와 동아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연애는 저희 애슈비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인 쉽니? 어렵니? 너의 심리를 통해서 확인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9월 21일에 첫 방송이었고 11월 16일에 2회차 방송이 진행되죠. 저랑 예진씨가 진행자니까 많이 들어주시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얘기 시작해봅시다. 서울대생의 인생. 찰칵찰칵 인생 샷컷 시작합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인생 동아리인데요. 서울대에 정말 많은 동아리가 있죠. 중앙 동아리만 하더라도 학술, 운동, 음악, 예술, 취미, 종교, 봉사처럼 다양한 분과에 걸쳐 여러 동아리가 있고요. 단과대 동아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만든 동아리까지 가득 있습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어떤 동아리에 가입하는 게 좋을지 고민일 정도인데요. 교내 동아리도 있고 연합 동아리도 있으니 특히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은 새내기 분들이 학기 초에 선택하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방송을 기획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어떤 동아리 이야기가 나올지 사연자분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공대 박효신님께서 보내준 사연이네요. 이름이 참 귀엽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과대학에 재학 중인 2학번 닉네임 공대 박효신입니다. 인생 동아리를 소개해달라는 홍보글을 보고 바로 우리 동아리 이야기를 해야겠다 하고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사실 큰 동아리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될 수 있어서 동아리 이름은 비밀로 하고 어떤 동아리인지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지인들이 알게 된다면 조금 부끄럽거든요. 일단 저희 동아리는요, 제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 밴드 동아리입니다. 공과대학을 대표하는 단과대 밴드도 있지만 과별로 인원이 많기 때문에 과밴드도 꽤 많은데요. 저는 과밴드 소속입니다. 사실 제가 노래하는 걸 꽤 좋아했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러 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처음엔 가볍게 지원했는데요. 합주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공연을 같이 하게 되면서 부대 끼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뭐랄까, 밴드 부원들과의 친밀도가 웬만한 과 동기들보다 훨씬 높아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러 왔다가 인생 친구들을 만나게 된 게 너무너무 기쁩니다. 방학 땐 같이 제주도로 여행도 다녀왔는데요. 낭만이란 이런 걸까? 청춘이란 이런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좋은 인간관계까지 맺을 수 있게 해줬던 밴드 동아리. 아직 해보지 않으셨다면 도전해보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밝힐 게 있는데요. 방송을 보는 친구들에게는 특혜를 줘야죠. 얘들아, 사실 나 베이스 누나랑 사귄다? 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에 깜찍 고백까지. 친구들이 꽤나 놀라겠는데요. 그러게요. 밴드 동아리 음악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노는 것도 잘하고 연애까지 잘한다니요. 저희 사실 동아리만 소개하기로 했었는데 이거 연애 사연이었네요. 이런 건 심리, 어렵니, 너의 심리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게 말이에요. 풋풋하고 정말 부럽네요. 이번 사연과 어울리는 곡 제가 하나 들고 왔는데요. 노래도 좋아하고 친구들도 좋아하고 여자친구를 좋아하는 사연자분의 마음을 보여주는 곡입니다.
밴드부라면 한 번쯤 이 뮤지션의 곡을 커버할 것 같은데요. 데이식스의 좋아합니다 듣고 올게요. 살다 보면 맘대로 되는 날이 그리 많지는 않아죠. 사실 난 그런 날이 많아죠. 오늘도 그런 날이 돼버릴까 고민이 많이 되기는 하네요. yeah, yeah. 이 말을 하고 나면 그대와 난 다시 지금처럼 웃는 얼굴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해야겠어요. 난 그대를 좋아합니다. 참으려 해봤지만 더는 안 되겠어요. 이제야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그대 흔들리고 있는 그대의 눈빛 내 맘을 흔들어 놓고 있네요. yeah. 지금이 지나가면 그대와 난 다시 자연스러웠던 우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해야겠어요. 난 그대를 좋아합니다. 참으려 해봤지만 더는 안 되겠어요. 이제야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난 그댈 이렇게 생각해왔지만 만약 그대는 아니라면 그저 미안해란 한마디만 해주면 돼요. I'll be fine. yeah. 좋아합니다. 참으려 해봤지만 더는 안 되겠어요. 이제야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그대 참으려 해봤지만 더는 안 되겠어요. 이제야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그대. 이라는 가사가 사연과 참 잘 어울리네요. 이제서야 제대로 밝히는 마음이랄까요? 2학번이면 21살이죠. 정말 좋을 때네요. 부럽습니다. 맞아요. 특히 전 데이식스 노래를 고3 때 공부하다 지칠 때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 밴드부에서 데이식스 음악을 공연에서 하면 더 벅차올랐던 것 같아요. 이쯤에서 저희 이야기도 해야죠. 예진 씨의 인생 동아리는 어떤 건가요? 저는 아무래도 대학교 처음 입학해서 들어갔던 응원단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사실 코로나가 좀 심했던 터라 월수금 이렇게 3번씩 연습을 했는데요. 큰 무대, 정기 공연은 못 올리고 아쉽게 마무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좀 아쉬운 마음이 남는, 그래서 조금 이루어지지 못한 첫사랑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또 이번 축제 폐막제를 같이 즐겼잖아요. 맞아요. 그때 응원단 공연 보면서 진짜 멋있다 싶었는데 예진 씨는 그걸 못했다니 아쉬움이 가득할 것 같네요. 맞아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정말 너무 그 연습을 열심히 한 것도 느껴지고 열정과 패기 그런 게 잔뜩 느껴지는 무대라서 아쉬움도 있었지만 또 저희 후배님들이 이렇게 멋진 무대 열어주시니까 또 뿌듯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제 동아리를 생각해보면 사실 사연자분이랑 같이 밴드 동아리 소속인데요. 세션도 보컬로 갔습니다. 네. 그리고 놀랍게도 저도 공대 소속 밴드인데요. 바로 단풍입니다. 그러셨군요. 몰랐어요. 서울대 백예린? 그런 건가요? 서현 씨 어떻게 들어가셨고 어떤 활동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소개해주세요. 네. 사실 제가 대학에 입학하면 밴드부에 꼭 들어가고 싶어서 생각은 늘 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1학년 때는 코로나라서 공연이 많지 않았고 2학년 때에는 지원 시기에 2번이나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오디션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운명이 아닌가 보다 하고 생각하던 즈음 바로 작년 겨울 소소하게 하는 꽈밴드의 공연을 보러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저 자리가 내 자리였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해야겠다. 4학년이지만 노래는 하고 졸업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죠. 졸업 전에 꼭 해보고 싶다면 당연히 해야죠. 사실 사연자분도 그렇고 밴드부는 저학년 때 좀 많이 하는 동아리인데 4학년이 밴드부라니 꽤 큰 도전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맞아요. 시간이 좀 많이 뺏기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기수제가 아닌 공연을 기준으로 합주를 하는 그런 좀 널널한 분위기의 밴드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름방학에만 벌써 2번이나 공연을 했답니다. 예진 씨 왜 안 오셨죠? 그때 많이 바빴나 봅니다. 네. 네네. 신기하네요. 기수제가 아닌 운영 방식은 좀 여유로워서 졸업이 곧 앞이라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밴드부 하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 게 좀 비슷해가지고 굉장히 좀 감사합니다. 공연 준비할 때가 좀 제가 힘든 시기였거든요. 근데 첫 합주 때부터 이제 같이 술을 마셔주면서 얘기를 다 들어주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제 고민을 잘 털어놓지 않는 성격인데도 너무 편하게 분위기를 풀어줘서 제가 잘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단풍 미쳐버린 파닥팀 제가 많이 사랑합니다. 제가 또 공연 후 사진도 봤는데 네. 서영 씨 너무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는데 네 공연도 정말 즐거웠을 것 같아요. 서영 씨 공연 제가 이번 연말에는 꼭 보러 가겠습니다. 네, 너무 좋더라고요. 관객들로부터 에너지를 엄청 받았습니다. 같이 노래도 불러주시고 즐겨주시는 게 정말 행복했어요. 그러셨군요. 저희 서울대 방송국 SUB도 시청자, 청취자 분들로부터 에너지를 받잖아요. 그쵸. 방송을 기획하고 제작하면서 뿌듯함도 또 느끼고요. 저희의 인생 동아리 SUB로 마무리하는 건 어떠신지요? 네, 맞아요. 뉴스 앵커도 되어보고 스포츠 경기 중계, 라이브 방송, 라디오까지 정말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진 씨도 만났고요. 그래서 방송부 활동은 좀 오래 여유가 가능할 때까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진 씨, 저희 다음 이야기는 어떤 건가요? 동아리도 서울대학교에서 보내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 중 하나지만 또 저희가 학생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는 걸 좀 생각을 해보면 강의도 빼놓을 수 없겠죠. 지금부터는 강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서울대생이 뽑는 인생 강의, 서울대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인생 강의는 무엇일지 오늘의 인생 강의에 대한 사연 함께 읽어볼까요? 네, 오늘의 사연은 졸업을 앞둔 학우분의 사연인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 2월에 졸업을 할 예정인 공대생입니다. 저학년일 때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후에는 전공 수업을 들어야 해서 막 이런저런 이유로 듣고 싶은 강의를 많이 못 들었던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에 사연을 보냅니다. 졸업 전에 학교에서 꼭 들으면 좋을 강의를 듣고 졸업하고 싶어요. 우선 제가 그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강의는 산과 인생이라는 강의인데요. 등산을 하며 다양한 다른 단과대의 학우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어서 참 재미있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강의와 비슷하게 다른 단과대 학생들과도 친해질 수 있고 시험 공부에 부담이 적은 좋은 강의들이 있다면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산과 인생이라는 강의. 저도 이름을 되게 많이 들어봤던 강의예요. 맞아요. 이번 학기에 저희 동기도 되게 많이 수강을 하더라고요. 2명이나 수강을 하는데 그래서 저도 같이 한번 들어볼까 하고 수강 신청을 해볼까 했는데 사실 저는 체력이 조금 약해서 수업을 따라가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부담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서영 씨는 혹시 산과 인생 수강해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이번 학기에 수강할 수 있었어요. 음. 그 시간표가 그래도 좀 남길래 이제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골프를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산과 인생 수업을 딱 들으면 되는 시간이었는데 보니까 이게 갑자기 산에 갈 수 있어서 되게 일찍 모이고 늦게 끝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하루를 약간 통으로 비워놓을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은 이제 이 수업을 직접 들었대요. 그래서 막 너무 막 산만 가고 이런 거가 아니어가지고 종종 이런 수업도 많고 그래서 재밌게 들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단순히 같은 산을 매 수업 등산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활동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바로 옆에 있는 삼성산을 등산하기도 하고 또 도봉산을 등반할 때에는 캠핑장에서 1박 2일로 야영을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영 씨 혹시 농생대 쪽에 인공 암벽장이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우리 학교에 인공 암벽장이 있나요? 저도 지난 학기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농생대 근처에 있는 인공 암벽장에서 스포츠 클라이밍을 진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조원들과 함께 힘을 합치고 도와주면서 정상에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서 친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사연자님께 참 좋은 강의였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등산이라는 어찌 보면 굉장히 힘든 경험을 이렇게 공유하면서 즐거움과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강의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사연자분은 아마 이런 강의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산과 인생이라는 강의에 대해 얘기를 했으니 걸을 때 듣기 좋은 노래 백예린의 산책입니다. 한적한 밤 산책하다 보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얼굴 반짝이는 별을 모아 그리는 그런 사람 좁다란 길 향기를 채우는 가로등빛 물든 진달래꽃 이 향기를 그와 함께 맡으면 참 좋겠네. 보고 싶어라 그리운 그 얼굴 물로 그린 그림처럼 사라지네. 보고 싶어라 오늘도 그 사람을 떠올리려 산책을 하네. 대기는 차갑게 감싸고 생생하게 생각나는 그때 안타까운 빛나던 시절 뒤로 하고 가던 보고 싶어라 그리운 그 얼굴 물로 그린 그림처럼 사라지네. 보고 싶어라 오늘도 그 사람을 떠올리려 산책을 하네. 따뜻한 손 그리고 그 감촉 내가 속 들어 앉아있던 그 눈동자 그 마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을 주던 그가 보고 싶어지네. 그리운 그 얼굴 물로 그린 그림처럼 사라지네. 보고 싶어라
서영 씨, 그럼 산과 인생 말고 또 다른 비슷한 교양 강의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체육교양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사범대이다 보니까 체육교양이 필수거든요. 2학점을 그렇군요. 무조건 들어야 해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게 지금은 골프를 듣고 있고 이전에는 한국무용이랑 에어로빅을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한국무용을 남자분들이 되게 부끄러워하셔서 잘 안 들으신단 말이에요. 여성 수강생이 네, 되게 많았어요. 음.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딱 남자분 한 분이 계셨는데 좀 약간 드랍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끝까지 남으셔서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춤선이 달라가지고 뭐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남성이랑 여성 혼성 댄스 동아리 있잖아요. 아. 거기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어쩐지 좀 잘하시더라 이 생각이 들었는데 한국무용을 할 때 되게 좀 재밌었어요. 일단은 과제나 뭐 중간고사 시험 이런 게 직접 이렇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연습실을 빌려서 촬영을 하긴 했지만 다른 분들은 진짜로 바깥에 나가서 야외 장소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되게 예쁜 옷을 입고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 춤을 이렇게 그려나가고 그리고 원래 있는 안무들이 좀 있거든요. 기본 안무를 네. 살짝씩 변형해가지고 제 스토리를 하나 만드는 기분?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예진 씨는 또 네. 뭐 있으세요? 저는 지난 2학기에 들었던 강의가 신체 활동의 이해와 실습이라는 강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왜 좋았냐면 다른 단과대 학생분들이랑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었던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전공 수업을 들을 때는 거의 우리 같은 과 아니면 조금 더 넓어도 같은 단과대 학생만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체육 강의는 다른 단과대 학생들까지 같이 만나서 같이 신체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걸 했었냐면 삼성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산이 되게 가까이 있어서 거기 등산도 했었고 또 한강 가서 자전거 타기도 했었고 원래는 저희가 그 버들골 있죠. 거기에서 그 피크닉처럼 약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날 날씨가 안 좋아서 아쉽게도 취소가 됐었는데 어쨌든 조금 산과 인생이랑 달랐던 점은 산과 인생은 약간 등산이 메인이다라는 건데 신체 활동의 이해와 실습은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좀 좋네요. 가장 좋았던 거는 삼성산을 등산할 때였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좀 힘들긴 했어요. 등산하는 과정이. 근데 그날 저희가 끝나고 이제 같이 등산한 조원들끼리 회식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날을 기점으로 저희 같이 들은 수강생분들과 엄청 친해졌어요. 그래서 뭔가 그때가 조금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산을 오르는 게 산과 인생도 있지만 제 전공이 이제 지리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저희는 답사를 나가요. 그래서 관악산 답사를 지형학 시간 때 나갑니다. 관악산을 답사를 나간다고요? 네, 답사를 나가는데 이게 정규 수업 시간 때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따로 주말에 시간을 내서 그때 나가가지고 답사하고 뭐 고지도 펼쳐가지고 뭐 이렇게 하천이 흘렀었네, 능선이 어땠었네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친해지고 그 다음에 또 술을 먹으러 가죠. 저희도 등산을 네. 하면은 술이 약간 좀 국룰이긴 합니다. 막걸리 드셨나요? 막걸리, 소주 다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또 되게 추웠어요. 11월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관악산이 되게 험한데 그쵸. 특히 이제 등산로로 가면 그래도 좀 덜 괜찮거든요. 덜 험하고. 근데 저희는 이제 교수님이랑 같이 가다 보니까 개척을 하셔요. 길을 그냥 그냥 바위가 많잖아요. 바위로도 이렇게 막 가고 막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느라 그 다음날에 알아눕고 그 다다음 날에는 감기를 엄청 심하게 걸려서 알약을 타먹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도 근데 잊기 어려운 그런 소중한 추억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동기들이랑 사실 저희가 답사를 자주 가야 돼요. 한 학기에 몇 번은 가야 되는데 하기 몇 번이나 가요? 한 번은 일단 기본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일단 학기에 한 번씩이 원래 그거거든요. 픽스된 일정인데 해외로도 나가요. 원래는. 그래서 나갔어야 됐어요. 근데 코로나여가지고 답사도 그냥 못하니까 그냥 학점 이수한 것처럼 이렇게 처리가 되고 됐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어느 나라 막 많이 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 중국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백두산 그쪽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못 갔어요. 아쉽다. 너무 아쉬워요. 아쉽네요. 그래서 저희의 등록금 어디로 갔는가 약간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어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답사를 자주 못 가다 보니까 이런 수업을 통해서 뭐 산도 올라가고 이렇게 우정 다지는 시간이 있어서 좀 다행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네요. 산 좀 힘들긴 하지만 많은 의미가 담긴 그런 강의인 것 같습니다. 또 아니면 그 전공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 사연자 분께서 서영 씨의 전공 수업을 듣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조금 접근성이 좋은 그런 교양 강의 중에 추천해 주실 게 있을까요? 교양 사실 제가 교양을 많이는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교직을 들어야 해서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교직을 많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교양 들을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1학년 때 꽤 많이 그래도 들었었는데 그때 들은 강의로 가장 생각나는 건 그 예술과 과학이라는 네. 강의인데요. 유명한 강의죠. 네, 좀 많이 들으시고 명강으로 좀 유명한데 제가 이 강의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솔직히 좀 힘들긴 해요. 시험도 진짜 암기를 많이 해야 되고 레포트도 기말 그 파이널 가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23페이지인가 썼던 것 같거든요. 레포트를. 그게 질문이 있고 그거에 대한 답을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레포트를 쓰는데 길게 쓰게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점수를 잘 받으려면 구구절절 쓰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20페이지 뭐 2만 자 이렇게 3만 자 써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서 마지막에는 정말 힘들고 다시는 레포트 있는 과목 안 들어야겠다 그런 생각할 정도로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강의 내용이 좀 새로웠어요. 그때 20살이고 해서 약간 덜 깨어있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좀 살짝 멍청한 시즌이고. 네. 근데 그때 교수님이 해석하시기를 굉장히 좀 다양한 방법 그리고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인사이트를 많이 주셔가지고 그게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어린 왕자나 뭐 무슨 책이 있었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뭐 그런 네. 여러 좀 책들. 오래됐으니까요. 그럼요. 지금은 너무 오래됐어요. 네. 1학년 때니까. 1학년 1학기예요, 심지어. 그러네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시 분석하고 해석하고 뭐 이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관점을 좀 많이 넓힐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유익한 강의네요. 그럼요, 힘들긴 하지만. 우리가 당연히 생각했던 그냥 익숙한 그런 책들을 좀 다른 시야에서 바라볼 수 맞아요, 있도록 하는 맞아요. 그런 강의군요. 좋네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진 씨는 기억에 남는 교양 있으세요? 체육 말고. 체육 말고 저희는 사실 1학년 때 전공 필수 과목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저희 과는 그냥 교양들 위주로 그리고 좀 필수 교양 같은 거를 위주로 좀 수강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좋다. 저도 1학년 2학기 때 들었던 강의가 있는데 이거 좀 많이 유명해요. 뭐죠? 이름이? 인관심이라고. 인관심. 네, 인간 관계의 심리학이라는 강의거든요. 이게 교양인데 교수님들이 굉장히 여러 분이 계시고 맞아요. 한 학기에 여러 수업이 열리는데요. 이걸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는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산과 인생이나 또 저희 무슨 얘기했죠? 신체 활동의 이해와 맞아요. 실습. 그런 과목들은 아무래도 신체 활동이 조금 위주잖아요. 맞아. 그래서 좀 졸업 학기 때 막 논문도 써야 되고 이것저것 음. 준비할 게 많은데 또 체력적으로 거기에 투자를 여유가 할수 없다. 없죠. 맞죠. 여유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운동을 하지 않고 또 다른 단과대 분들이랑 친해질 수 있는 강의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인관심, 인간관계 심리학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들었을 때는 이렇게 한 10명씩 조를 배정을 맞아요. 해주셔서 한 학기 내내 그 같은 조원분들이랑 이것저것 활동하고 또 마지막 기말 프로젝트까지 함께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물론 시험이 있기는 하지만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고 사실은 그 사람 조원들과 친해지는 게 좀 위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재밌게 자주 만나서 놀았던 기억이 나서 좀 운동하는 교양이 부담스럽다 하시면 인간관계 심리학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인관심. 굉장히 명강이자 꿀강으로 많이 알려져 그렇죠. 있죠. 그래도 10명이나 되는 조원이 있는데 그분들과 어떻게 다 친해지셨나요? 지금은 사실 제가 1학년 때 들었으니까 아무래도 그 사이에 졸업하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조금 멀어진 분들도 꽤 그쵸. 계시지만 그게 어떤 게 좋으냐면
조원분들을 이렇게 배정을 해주실 때 단과대, 성별, 나이 이렇게 모든 걸 고려해서 굉장히 균형 있게 조언을 짜주세요. 맞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사실은 저희가 거의 같은 단과대, 같은 과 이렇게만 친해질 수 있다면 그 강의를 통해서는 다른 단과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도 만날 수 있다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막 신입생이다 하면은 뭔가 나이가 조금 많이 차이 나는 선배분들이랑 친해질 기회가 많진 않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런 강의를 통해서 조금 인생 선배인 거죠. 한테 이렇게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같이 활동하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조금 졸업을 앞둔 사람이다 라고 치면 신입생들이랑 또 언제 저희가 소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입생분들도 만날 수 있고 그런 강의라서 지금 졸업 앞두신 사연자분께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 인권심을 이번 학기에 수강 신청을 했다가 드랍을 했거든요. 이번 학기요? 네, 이번 왜요? 학기에 취소 녀석이 나서 그걸 운 좋게 들어갔어요. 네. 근데 학기 중반부터 제가 좀 바빠질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자소서도 써야 되고 대학원, 뭐 수학계획서도 써야 되고 너무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풋풋한 새내기 친구들을 만나고 그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이제 드랍을 했는데 저도 그래서 조편성까지는 됐거든요. 네. 그런데 빨리 이제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바로 이제 이렇게 드랍을 하긴 그래도 했지만 현명한 선택하셨네요.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활동을 쭉 하다가 갑자기 드랍을 하게 그러면 되면 이제 당황스럽죠, 그렇죠. 그쪽들이. 그래서 이제 제 조원분들과 한 번 이야기를 나눴어요. 네. 근데 보니까 제가 20학번이잖아요. 네. 근데 19학번이 계셨고 20, 그다음에 2, 23학번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근데 되게 넓진 않나요? 맞아요. 저희 조는 그래도 좀 이렇게 음. 뭉쳐있는 느낌이었고 다른 팀 보면 뭐 16, 17부터 이렇게 쭈루루루 있는 분위기기는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물론 조별 활동도 있지만 첫 수업이다 보니까 약간 짝 활동도 시키시더라고요. 짝 활동이 있어요? 그냥 딱 처음 이렇게 앉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해봐라 해가지고 그 친구와는 제가 인스타 마팔도 했습니다. 서영 씨 혹시 MBTI 앞자리가 E? 아니요, 저 I예요. 음. 근데 그 친구랑 좀 말이 잘 통해가지고 좀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신기한 경험. 인간관계 심리학 수업을 전부 다 듣진 않았지만 종강을 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참여한 것만으로도 친구가 한 명은 생길 수 있다. 맞아요. 좋은 수업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많겠죠? 맞아요. 그래서 수강 신청할 때 항상 맞아요. 완전 광클해야 돼가지고 그렇죠. 이러고 있죠. 그래서 맞아요. 제가 취소 녀석으로 들어왔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운이 좋았냐고 말하긴 하더라고요. 특히 새내기 분들은 그 필수로 들어야 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1학년 맞아요. 1학기, 2학기 때. 그래서 그 친구들은 막 일픽해도 뭐 힘들고 그런데 저희는 사실 그렇죠. 남는 게 저희는 이제 막 필요한 전공은 이제 자리가 많이 남아 있고 맞아요. 그래서 네 장바구니에 담아놓으면 자동으로 수강 내역에 넘어가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터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골프만 터져서 골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인권심 자리가 남아있길래 이거 해야지 하고 이렇게 딱 했는데 바로 되더라고요. 또 좋았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사연자분께서 이제 좀 다른 단과대 학우분들이랑 친해지고 싶은 강의를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관하게 꼭 들어야 하는 명강의를 음. 좀 추천해달라고 하시면 저는 또 수강 신청이 매우 힘들지만 죽음의 과학적 이번 학기 안 열렸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들어보셨나요? 저는 1학년 1학기 때 들었어요? 들었던 것 같아요. 오, 네. 진짜요? 왜냐면 그게 그때 이제 신입생들은 신입생 녀석이 따로 대박.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운이 좋게도 또 그때 약간 겁이 없었던 것 같기도 짱이다. 하고 그래서 죽음의 과학적 이해가 유명하다더라. 그리고 맞아. 제가 교수님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맞아, 데 맞아, 자주 맞아, 맞아. 나가시니까 이렇게 하다가 교수님 강의 한번 들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한번 도전을 해봤죠. 그랬더니 된 거예요. 진짜? 그게 됐어? 네, 그래서 들어봤는데 저는 생각보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주 제가 그런 약간 꼬꼬무 뭐 이런 거 맞아. 그런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 그런 것처럼 약간 토크쇼 듣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어서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고 제가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내가 수강 신청을 잘하는구나 그런 거 라고 같아요. 생각을 하고 그 다음 학기에 난 잘하니까 뭐 이러면서 이것저것 담고 도전을 했으나 그 다음 학기부터 좀 슬프게 됐는데요. 네, 그래서 그때 운을 좀 많이 쓴 것 같다. 근데 뭔가 사연자분께서 졸업을 앞두고 꼭
겪어야 하는 강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또 죽음의 과학적 이해를 맞아요. 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번 도전해볼 만은 하죠. 그렇죠. 그게 6대 1인가? 그 정도 경쟁률을 음. 넘긴대요. 그래서 저도 약간 겁이 많아가지고 음, 안 그렇죠. 했거든요. 그걸 할 바에는 다른 걸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안 했는데 한번 도전해볼 걸 신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제 주과이나 인관심 이런 잘 알려진 명강 꿀강들이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권장 과목 있잖아요. 저희가 네. 꼭 들어야 하는 권장 과목도 굉장히 전 좋았거든요. 사실 어떤 강의가 좋았죠? 저는 사실 그 여러 단과대 친구들을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셨지만 사실 시험 부담이 좀 적은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권장 과목인데 그 서양 철학의 이해도 저는 좋았고 네. 근데 또 공대분이셔서 좀 안 좋아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안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참사리 의학 특강도 되게 좋았어요. 저는 이과 교양을 필수로 들어야 네. 하는데 혹시 예진 씨도 그런가요? 제가 그래서 죽음의 과학적 이해. 네. 다 그렇군요. 네. 전 사범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이과 교양을 뭐 들을까 고민하다가 참사리 의학 특강이 있는 거예요. 생명 쪽에. 그래서 아 이거 그냥 들어야겠다 하고 들었는데 진짜로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매 주차마다 오셔가지고 오늘은 결핵, 오늘은 뭐 성형 이런 식으로 나눠서 약간 뭐 치과에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거를 좀 실생활 꿀팁을 많이 귀한 알려주셔서 강의네요.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하는데도 뭐 이빨 치아에 뭐 어디가 몇 번이더라 그런 거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아는 척 할 수 있는 거죠. 치과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뭐 A1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인생에 좀 도움이 되는 강의였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저는 참사리 의학특강이라는 강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봐야지 이런 생각을 안 했었는데 지금 서영 씨가 말씀해주신 거 들어보니까 좀 들어볼 그쵸. 걸 이라는 생각이 그쵸. 드네요. 저는 기회가 되면 저에게 몇 학기가 더 주어진다면 그럼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교양 들을 시간 있으신가요? 저는 졸업 요건을 거의 만족을 다 했습니다. 이번 음. 학기까지 들으면 다 만족을 했기 때문에 다음 학기를 더 듣는다면 그땐 제가 듣고 싶은 강의를 들어도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인생 강의라고 이렇게 딱 추천은 못하겠지만 혹시나 본인이 듣고 싶은 강의가 있는지 생각해도 그런 거 있으세요? 저는 양궁 양궁 기본을 선수입니다. 네. 근데 수강 신청이 너무너무 어렵다고 맞아요. 제가 들었기 때문에 네, 양궁 정말 들어보고 싶은데 수강 신청을 성공할 자신이 없어서 거의 주가의급이긴 하죠. 그렇죠. 그 선수님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셔서 양궁 맞습니다. 아니면 수영? 체육교양이네요. 네. 체육 교양이 좀 아무래도 좀 미련이 남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다 또 해보고 싶잖아요. 저는 사실 하나밖에 안 들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신체 활동의 이해와 실습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어서 저는 좀 호신술도 들어보고 싶고 여러 강의들이 많잖아요. 저희 학교에도 체육 교양이. 맞아요. 근데 그런 거를 신체 활동의 이해와 실습에서 조금씩 해본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한 학기 동안 쭉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저런 체육 교양들을 조금 더 들어보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네. 저는 체육교양도 사실 저도 들어보고 싶은 게 많거든요. 네. 한국무용만 했으니까 현대무용도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수영도 해보고 싶고 농구가 그렇게 좋대요. 농구 경기를 보러 가고 막 그런다고 엄청 재밌다는 거예요. 그런 거면 정말 하고 싶은데요? 그쵸? 농구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경기를 자주 보러 간대요. 그리고 뭐 테니스도 사실 해보고 싶었고 여러 가지 해보고 싶었는데 체육 교양을 뒤로 하고 생각을 하면은 그 예술실기란에 막 수채화의 기초 막 이런 거 있거든요. 네. 막 뭐 합창도 있고 막 그런 거 되게 좀 해보고 싶었어요. 동아리 같은 느낌의 강의랄까? 네. 제가 도예의 기초를 여름방학에 계절학기로 수강 신청을 했었는데요. 정말 재밌을 것 같아서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이 도예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진짜요? 저는 그냥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만들면 갈기 찢어져요.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다 갈기 찢어지고. 너무 그래서 속상하지. 열심히 하려다가도 마음같이 안 돼서 조금 약간 갈등을 하다가 또 그때가 너무 더운 여름인데다가 4시간씩 월수금인 게 조금은 힘들어서 그쵸. 어떡하지? 라고 하다가 제가 역시. 좀 재능이 있었으면 쭉 수강을 했을 텐데 재능이 없었기 때문에
네, 빠르게 맞아요. 보내주었습니다. 차라리 공방 같은 데를 먼저 그렇죠. 가서 이렇게 시험을 해보고 수업으로 이렇게 성적을 받는 게 나을 수도 맞아요. 있겠네요. 좀 상상했던 게 약간 이렇게 좀 멋있는 도자기를 한꺼번에 한 번에 만드는 생각을 했었는데 착각이었던 거. 안 됐구나. 저희 생각보다 동아리보다 강의 얘기를 많이 했네요. 맞아요. 사실 학생의 본분이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그것도 공부를 있고. 열심히 했나봐요 저희가. 사실 동아리는 모든 대학에 다 비슷한 결로 있잖아요. 그렇죠. 밴드 동아리 있고 뭐 응원단 있고. 근데 강의는 아무래도 서울대에만 있는 강의가 있다 보니까 더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생 동아리, 인생 강의에 대한 사연과 의견들을 들어보았는데요. 이제 새로 가입할 동아리를 알아보는 새내기 분들, 다음 학기 시간표를 계획하다가 어떤 강의를 들을지 고민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삶 한편에 자리 잡은 인생 동아리와 강의가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인생 동아리 그리고 인생 강의들도 댓글에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직 카메라는 작동 중입니다. 인생 샷컷 2화는 인생 명화, 인생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요. 네, 왜냐면은 이제 저희가 학교 얘기도 했지만 또 저희 여가생활 즐겨야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여가생활, 또 특히 영화나 책 같은 그런 문학작품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맞아요. 아무래도 좀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많은 재밌는 사연이 기대되는 그런 주제네요. 좋습니다. 그럼 그럼 저희가 지금 너무 오랜만에 촬영을 해서 그렇지 지금 이러네요. 네. 재밌는 사연이 기대되는 주제네요.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지금까지 찰칵 인생 샷컷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서연. 아나운서 이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